이런 거는 부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정책 선거를 이끌어가고 싶어도 이준석 의원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한 여론조사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부담감,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지, 그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그 비호감도는 제가 동탄 선거 뛰기 전에 제가 1등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의미가 예전에는 바른미래당 시절에 안철수 대표가 1등 하셨던 적도 있고요. 그 의미는 우선 기본적으로 양당에서 비토를 하는 3당 위치에서 그 비호감도 저는 불리한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와서 되짚어보면은 과거에 제가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혁해야 된다 얘기한 게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그럼 최근에 서울 지하철 관련 기사를 보면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징병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일부 직군에 대해 가지고 뭐 경찰이나 소방에 가시는 여성분부터 해가지고 징병을 시도해보자라고 했을 때 그 말도 안 된다 얘기했는데 대만에서도 지금 비슷한 문제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꼭 미래로 가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갈라치기, 혐오 이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요. 그런 거 굴하지 않고 계속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50대, 60대 이상의 그런 다른 문화 속에 사셨던 분들에게는 그런 주장이 먹힐지도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지금 20대, 30대한테 가가지고 젠더 갈등이나 이런 문제를 다룰 때 50대, 60대 문법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 젠더 문제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했을 때 다들 뭐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했는데요. 최근에 동덕여대 폭동 사태 이런 걸 보면요. 그 위험성은 원래 있었고 거기에 아무도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경고음을 계속 내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앞서가서 욕먹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성공에 대한 경험이 대선에 대한 실패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누가 나 당대표 될 줄 알았어? 나는 그걸 극복을 했어. 누가 동탄에서 나 배지 달 줄 누가 예상을 했어? 나는 하지만 해냈어. 이번에도 같은 논리로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대선에서 세가 불리하고 지지도가 낮고 인지도가 좀 낮은데 그거를 극복을 해가지고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시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과거의 두 번의 경험만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을 설득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거는 제가 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인데요. 다만 여기서 자세가 만약에 조금 더 큰 선거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성공 방정식들을 벗어난 다른 행동을 한다. 그럼 예를 들어 처음부터 단일화 한다고 기웃거리고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는 더 안 좋은 결과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도 불행한 정치 행보가 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길을 가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 막 얘기해가지고 싸가지 없다 소리 들을 수도 있고 뭐 또 갈라치기 한다 소리 들을 수 있겠지만요. 적어도 저는 항상 제가 바라는 것이 한 1년, 2년 지나가지고는 그래 그때 이준석이가 얘기했던 것이 옳았다. 그 평가를 받으면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게 누적되었을 때 저는 더 나은 정치인단데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보면은 사실 국민의힘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지만 국민의힘에 대선주의 하시는 분들 정말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가지고 탄핵에 찬성했다가 또 갑자기 대통령을 보고 싶다고 했다가 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전 저런 모습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부러지더라도 소신 있게 가겠습니다. 만약 대선 나가셔가지고 예. 된다 하게 되면 이제 뭐 당선된 날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22대 국회가 아마 채 1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아직 3년이 남았고 그러면은 3년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108석 있고 지금 개혁신당에도 아주 극소수 인원으로 보면 적은 정당인데 과연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과연 그 개혁신당만 가지고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너무 빠른 질문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의 첫 번째 행동은 제가 국회에 총리 추천을 요구할 겁니다. 예, 그리고 총리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섭단체 양당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만약 추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합의된 분일 것이고요. 안 되면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게 협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지만은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은 180석의 힘과 함께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다시 여당이 된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때 겪었던 의회와의 갈등 그대로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은 협치가 강제되는 상황입니다.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개혁신당의 의석 셋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둘로 줄겠죠. 그럼 두 석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는 것을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정계 개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먼저 의회에 상당한 협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협치가 강제되는 상황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이번에 이준석 한번 밀어보시는 것도 괜찮다 봅니다. 너무 잠깐만요. 이게 너무 대선 출정식 같은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분위기를 좀 환기하는 입장에서